저희는 지금 메이데이 1편을 촬영하고 메이데이 2편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전재 멘토님이 1편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약간 무역 분쟁에 이어서 바이오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바이오 전쟁 관련돼서 바이오 보안법 관련된 이슈들을 풀어드리면서 바이넥스하고 에이프로젠 두 기업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2편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들하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콜레라 이슈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이제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전 세계 콜레라 발병 사례는 이제 79,300건이며 이제 사망은 1,100명으로 집계되는데요. 근데 현재 이 콜레라 관련 사례를 집계하는 이 통일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실제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 세계 이 콜레라 발병 수가 66만 7천 건, 이제 사망자 수는 4천 명에 달했지만 이 부분보다 올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심해질까요? 이제 최근에 좀 흔적을 보시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와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전쟁 등의 이슈가 좀 퍼지면서 이제 콜레라 발병 건수와 이 사망자 수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콜레라가 보통 그 비위생적이면 많이 발생되는 질병 아닌가요? 네, 맞는데 이제 최근에는 조개, 새우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환경오염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이 개발도상국에서 좀 발생 비율이 높은데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최근 이 기후 변화가 좀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2022년 파키스탄을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이제 국토 3분의 1이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상하수도가 좀 오염돼서 이제 콜레라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이제 기온 건조가 또 심해지고 온도가 좀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엄청 굉장히 덥기도 하고 막 이상 변화가 좀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음식들이 상한다는 부분과 또 이제 이런 수원들이 좀 쉽게 오염이 되면서 이제 콜레라가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또 이제 습해지기도 했을 거고 특히 건조한 나라에서는 갑자기 또 습해지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아프리카 국가들 중심이라고 한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위생적인 부분들, 좀 신선도 유지 그런 시스템, 도시화가 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콜레라가 유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갑자기 이 콜레라가 자연재해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자들이 좀 증가되고 있다고 해도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이슈들이 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잠비아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콜레라 1만 명이 감염되고 이제 400명 이상이 숨지면서 이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제 아프리카 남부 모자빈크 북부 해안에서 이제 전염병을 피해 탈출하던 이 130명 현지 주민들을 태운 이 선박이 전복되어 98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모자빈크 섬에 속해 있는 이 남플라의 하이메 네투 장관은 이 콜레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 공포 때문에 이제 모자빈크에서 지속적으로 탈출하려는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모자빈크해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10월에만 1만 5천여 건의 이 콜레라가 발생하고 32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당연하게도 백신 쪽 문제가 주목받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콜레라 발생국 등의 이제 1회 접종용 이 백신 필요량은 7,600만 도즈였지만 전 세계 비축량은 이 3,800만 도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콜레라 백신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국내에 독점 기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좀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독점 기업? 네. 이거 뭐 감이 살짝 오는 게
독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 관심 종목입니까? 아, 네, 감심 종목인데 또 네, 오늘 그러면은 자 관심 종목은 제일 마지막에. 근데 감심 종목을 이게 이야기를 해야 그 두 번째 아. 이야기를 또 소개를 가능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바로 공개하시죠. 네,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자체 개발한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매출 90% 이상이며 2022년 10월부터 이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시장을 독점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유니세프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의 공급 확대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좀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유바이 로직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3,300만 도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유니세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 등을 받아 이 생산 능력을 확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3,300만 도즈가 좀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 4분기에 유니세프와 콜레라 백신 공급 연장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번 MOU를 통해 이제 내년에는 올해 예상 공급 물량 대비 최소 30% 이상 추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 제품으로 유비콜 S 바이알 제형과 그리고 유비콜 플러스 튜브 제형이 있는데요. 이제 유비콜 S의 경우 이제 마진율이 62% 수준의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또 WHO는 이 빠른 백신 공급과 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조성을 단순화한 이 유비콜 S를 지속 요청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바이오 로직스. 네. 우리 차트에 오면서 현재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우리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시죠. 유바이오 로직스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고마진 제품의 이 콜레라 백신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실 부분이 이제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이 커졌는데요. 현재 6호백 3인상 진행 중에 따라 좀 개발 부분에 있어서 적자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콜레라 문제가 좀 크게 주목이 되면서 주가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저항 라인을 다 돌파하면서 이제 수급이 크게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받았지만 이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윗꼬리 형성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은 이 과거의 이 저항 라인을 다 돌파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콜레라 문제가 또 다시 주목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 만큼 이 구간이 이제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우리가 함께 찾는다면 지속적인 이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그 다음 구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 21선과 61선 기준으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1선과 61선 이탈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시는 방향이 좋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바이 로직스 오늘 주가가 뭐 움찔움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빨리 이 촬영이 주말 사이에 이 뉴스가 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 네. 촬영일이 다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오늘 또 크게 부각이 돼서 네. 이게 또 관심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관심 종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촬영일에 올라가면 불리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심 종목으로 유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십니까? 이제 녹십자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제 최근 유바이오 로직스하고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인 이 유비콜의 위탁 생산을 체결했기 때문에 좀 관련 수혜주로 좀 뽑아왔습니다. 이제 유비콜의 완제 공정에 대한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이제 규모는 1,500만 도주로 일단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좀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녹십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CMO 분야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려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15일에 자사의 대표 혈액 제제 제품인 이 면역글로 불린 이 알리글로가
이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국내 최초로 이 국산 혈액 제제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부분이 큰데요. 현재 미국 내 전문 약국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학회에 참가하며 홍보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7월에 이제 보험사 처방집 등재와 함께 본격 런칭할 계획으로 인해 좀 매출은 하반기에 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면역 글로불인 이 시장은 약 13조 원 규모로 최대 세계 시장이자 이제 국내 약가 대비 6.5배가 높은 이 최고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뉴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네.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뭐 맞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심 종목으로 뉴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녹십자 우리 선발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녹십자가 후발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녹십자의 손익 개선서를 함께 보신다면 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부분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적자로 전환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판관비와 이제 원가가 증가한 부분도 크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과 더불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고, 이제 독감 백신 시장이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제 공급 물량을 65%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재무 구조를 또 계산함에 따라 어떻게 이제 흑자로 좀 전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이제 녹십자의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이 하향 추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 부분만 보아도 이 실적 부분이 크게 감소했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좀 악영향이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부분은 이제 알리글로가 좀 주목이 되면서, 이 알리글로에 대한 이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소폭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부분은 이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뉴바이오로직스로 알고 있고,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넥스 네. 하고 이제 에이프로진하고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근데 바이넥스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바이넥스, 바꾸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바이넥스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념이.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는 우리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의 중국의 바이오 보안법을 규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2편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에 오시면 1편으로 시청 가능하시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좀 중기로 봤을 때도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이데이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1편에서는 바이넥스와 에이프로젠, 2편에서는 뉴바이오로직스하고 녹십자, 이렇게 네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김정재 멘토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채널 내에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한 바이오 기업들의 분석들을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채널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